그래서 어쨌든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시작이 됐다. 내가 알기로는 시진핑이 한국에 대해서 좀 친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좀 잘 아는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고, 이건희 회장이랑도 좀 잘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의 그런 국가 주석들 중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좀 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뭐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불렸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든 어쩌든 간에 사드 때문에 우리는 한한령이 내려져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다녀오시면서 조금 풀렸다라고 보고 있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거 반기는 거는 아니지만,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아무래도 중국을 조금 공고히 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제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좋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한한령은 어쨌든 지금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많이 풀린다고 하고 있지. 어쨌든 사드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고 싶었던 거잖아. 시진핑이 되게 초기부터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바로 중국어망이라는 거, 굉장히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의 꿈.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中国梦是民族的梦，也是每个中国人的梦。只要我们紧密团结，万众一心，为实现共同梦想而奋斗，实现梦想的力量就无比强大。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으로 해놓은 게 사드였었고, 그것에 대해서 발끈했었던 게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고 싶었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점점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고 중국어망, 그 중국 꿈에 점점 가까워져 가면서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민감하게 견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영향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시진핑을 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뽑은 이유는 그래도 경제에 관한 그런 암묵적인 동의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치. 그게 또 그런 게, 예전에 그 내가 아는 중국인이 얘기했을 때, 후진타오는 이거는 정말 바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고, 진정한 힘을 가진 건 시진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얘기를 중국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지향점인 주석이 권력을 안 줘서 그렇잖아. 아, 그치. 권력을 안 줘서 그래서 그렇기도 후진타오는 했고. 그거에 한입에 줘서 다 통 크게 줘버린 거 아니야? 그치. 그게 그때 조건이, 후진타오가 통 크게 줘버리는 조건이 지향점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였다며. 그래서 마치 논개처럼 끌어안고 내려가 버려서 시진핑에게 통째로 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던 거지. 후진타오 때 경제 성장은 엄청났지만 군권이랑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했으니까. 그치. 반쪽짜리. 반쪽짜리 권력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진핑은 다 가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사실은 지금 견제할 세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우리 최순실님처럼 이렇게 되는 세력들이 막 생기면서 견제 세력이 없어지는 게 가장 무서워지는 게, 무서운 태자당이나 일이지. 이런 그런 거를 샹하이빵 같은 데서 견제를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근데 사실은 초기에 얘가 이제 부패 척결을 나서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7개의 불순한 조류를 지적하면서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서구적 입헌 민주주의. 좋은 거란 느낌이 막 오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홍보하는 것. 그리고 언론 자유와 시민 참여 같은 서구적 영향을 받는 관념. 그리고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의 과거 실책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비평이래. 그건 망하겠네. 나는 이걸 보면 충격받았잖아. 아니, 내가 진짜 이런 것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기사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예언, 몇 년도 예언, 막 이러면서 앞으로 20년 안에 중국은 망한다, 막 이런 기사 막 나오잖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려고 생각했어. 요즘 근데 시진핑 하는 거 보면 망하겠다 생각 들더라고.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게 이번에 그 내가 알기로는 이름이 쉬주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법률가이면서 인권운동가였었는데 이 사람이 주창하는 내용이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자. 를 주창을 했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4년형 실형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홍콩 쪽에 있는 신문에서 이제 이 기사는 났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기에 당에서 하는 그 부패 척결은 되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부패 척결은 다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중국은 이러다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야. 엄청난 모순.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부패 척결이 아니었었고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게 그게 이제 처음에 안 드러나다가 점점 드러나고 보일수록 지금 문제가 되겠지. 우리 이명박처럼. 그 상무위원들이나 다 지금 중국에 힘을 가지게 되니까 다 침묵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그 국제적으로 자기네 입지가 높아진 것들 경험하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또 모르는 거고. 얼마 전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요즘 일하시는 분들이 다 중국 국적 분들이 많잖아. 3월쯤이었네. 시진핑 장기 집권 그 막 그때 헌법에 올리고 할 때 그리고 마침 동시에 우리는 MB를 구속하니 마느니 막 이 시점이었나? 아무튼 그 전후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중국 분들이 비교하면서 야 근데 이 나라는 참 문재인 대통령 뭐 내려오라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사형이라고 하고 막 그래도 잡아가질 않는다고. 너무 안 잡아가지. 너무 좋은 나라라고. 거기서 너무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면서 막 귀화를 막 이렇게 논의하시는.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 사람들이더라도 중국 그러니까 그 강하오타이가 아니라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들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지. 그래서 또 한국에서 비슷하게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촛불시위나 이런 걸로 어쨌든 부패 척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도 많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마음으로 내심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나라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 때문에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하죠. 우리의 모습이랑도 똑같아. 비슷한 것 같아. 몇 년 전 우리의 모습. 몇 년 전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금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비슷한 장기 집권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나는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독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독재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필수 불가결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중국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난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뭐 비슷한 과정들을 모든 나라가 겪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네, 시진핑에 대해서 나눌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샤오지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한 번으로는 다 얘기를 나눌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중국 전 세계적인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그게 뭐 퍼센테이지가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눈치만 보게 됐다. 라는 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힘은 정말 막강해졌다. 예전 그 옛날에 아편전쟁이 일어날 시기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잠자는 호랑이 코트를 건드렸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열강에 패하게 되면서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잠자는 고양이였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그 이후 긴 기간 동안 사실 그 평가가 달라진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런 평가는 점점 달라지게 됐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수업에 오면 뒷얘기를 저희 수업에 혹시나 오시게 되면 뒷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好，再见。